실제로 이 방법, 이 기억법을 쓰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바로 7차 복습법이라고. 이 7차 복습법은 과학적으로 완벽한 검증이 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 또 많은 분들에게 검증된 매우 놀라운 기억법이다, 학습법이다. 잊고 싶어도 잊기가 힘들어요. 영어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특히 영어 초보에서 이 초보를 탈출하기 위해서, 빨리 탈출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좋은 영어 책 한 권 외우는 겁니다. 특히 영어 회화면, 영어 회화 관련된 이런 책을 이제 외우는 것이죠. 역시 영어 회화 초보라면, 엉초보라면 이 책부터 암송하는 것이 무조건 좋습니다. 영어 회화 초보에 원하는 바가 뭐죠? 그냥 내가 필요한 영어 짧게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힘들거든요. 뇌동제가 오는 거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영어 회화 할 때. 그런데 이 책을 완벽하게 암송을 하면 짧은 문장 안에서 웬만하면 이제 말이 나온다. 책 한 권 외우지 않으신 분들은, 문장 많이 외우시지 않으신 분들은 제로 베이스예요. 그럼 제로 베이스 때 이왕 암송을 할 때 어떤 걸 암송하는 게 좋겠습니까? 원어민이 쓰는 거를 하는 게 좋은 거죠. 바로 이 김재우 영어회화 100이, 그리고 김재우 선생님이 가장 잘하는 게 뭐다? 원어민이 진짜 쓰는 그런 문장들로 책을 만든다고. 이미 김재우 선생님은 그 전에 김재우 영어회화 100, 김재우의 구동사 100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특히 영어 중급자 이상의 분들이 이 책이 정말로 대단하다, 찐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외국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현지인과 원어민의 가까운 영어를 구사하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배우는 말을 내가 배워서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걸 제가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이 생각이 전환이 되어가지고 그때 인강을 그래서 들었어요. 들었는데 들었을 때와 저 혼자 공부했을 때는 완전히 다르죠. 미친 듯이 듣고 아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 책을 7회독을 하고 8회독을 하고 내가 배운 거를 써먹으러 와야겠다. The cost of educating is expensive. Without a home, how could you raise your kid? 막 이렇게 했어요. 원어민이 단박에 알아듣고 Where did you pick up your English? 그래가지고 영어 회화책을 공부하는데 I almost memorized the book. 근데 진짜 크루이 나보고 진짜 미쳤다고. 이 영어 회화는 뉘앙스가 중요합니다. 실제 원어민의 문장을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확히는 원어민이 이걸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표현하는구나를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그거를 인식하고 알 수가 있을까요? 이 책이 좋기는 하지만, 설명이 나왔긴 하지만, 그래서 꼭 인강을 들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왕 영어 초보를 띄우고 싶다 하신 분들은 그냥 무조건 인강을 들으세요. 인강을 들으시고 그 내용을 암기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인강을 들으면 이 내용이 거의 반 이상은 암기가 되어 있을 확률이 높고요. 게다가 내게 암기하는 그 내용이 어떤 뉘앙스인지,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인지한 상태에서 이걸 암송을 하기 때문에 어떻죠? 우리가 영어를 구사할 때 좀 더 원어민식으로 구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반대로 원어민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내 식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민의 사고방식대로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야 알 수 있는 건데, 인강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선생님께서 매우 압축적으로, 매우 정확하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인지한 상태에서 암기를 하게 되면 7번 복습을 하기 때문에 뉘앙스조차 기억이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암기를 할 때 맥락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맥락을 더 자세히 이해할수록 어떻다? 암기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이 나오는 맥락을 인강에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5번은 그 기간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가리키는 데 반해 듀링은 전체 기간 속에서 어떤 특정 시점 동안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제 차이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 오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떠한 공간의 전반에 걸쳐라는 거예요. 이 공간 전체, 이 도시 전체 곳곳에라고 하면 all over the place, all over the city 이라고 할 때는 over the city, over the place라고 합니다. for는 언제 쓰느냐? for는 뒤에 숫자가 나와야 돼요. 때문에 내가 그 맥락을 이해한 상태에서 연습하게 되면 맥락 효과에 의해서 더 암기가 잘 되는 것이죠. 게다가 영어 초보이신 분들은 어떻죠? 영문법에 대한 어려움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강 들으면 이 문장에 대해 관련된 문법적인 건 다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문법적으로 정확한 이해된 상태에서 문장을 암송하게 되고, 여러분 그 설명을 다 듣고 이걸 암송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법 웬만큼 끝나. 물론 이제 더 상위 문법도 있고 다양한 문법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인강을 듣고 이 책을 암송하면 기본 문법은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초보이신 분들은 이거 진짜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어떻다? 인강을 꼭 듣고 암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회화 초보를 탈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개발한 암기법을 이제 7차 복습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7번 복습을 하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7번 복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일정의 룰이 있습니다. 3번은 매일 복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3일 복습을 하겠죠. 그 다음에 3일 후에 복습합니다. 그 다음에 7일 후에 복습합니다. 그 다음에 15일 후에 복습합니다. 그 다음에 30일 후에 복습합니다. 그래서 어떻죠? 7번을 복습하게 되고, 자, 그러면 3번은 왜 누적적으로 복습을 하는 것인가? 매일. 여러분,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라고 들어보셨죠? 근데 곡선을 보시면 우리가 오늘 외웠어. 그러면 다음 날에 약 70%를 까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복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특히 누적적으로 공부를 함으로써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을 끌어올리는가 동시에 자기 효능감, 자신감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특정한 것을 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김지혜 기초영어 100을 하루씩 외운다 했었을 때 내가 이걸 외웠는데 다음날 분명히 까먹을 거예요. 근데 그 까먹은 상태에서 계속 있게 되면은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기 효능감이 떨어집니다. 이걸 내가 완벽하게 외울 수 있을까? 근데 이제 3번 누적이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이게 좀 완벽하게 지배된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 하루치를 완벽하게 외웠는데 하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잘 외울 수 있겠는데? 라는 자신감이 되게 되죠. 내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 효능감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 효능감이 있어야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학습을 잘하는 겁니다. 훨씬 더 잘 외워집니다. 그런데 이제 3번 누적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복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7번을 7일 동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3일 후, 7일 후, 15일 후, 30일 후 이렇게 날짜를 띄엄띄엄 한단 말이죠. 그럼 왜 그럴까요? 이것도 연구에 나온 겁니다. 이게 분산 연습 효과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떤 내용을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것보다 어느 순간엔 이거를 띄엄띄엄 텀을 더 가지고 내가 외웠던 것들을 다시 외우게 했을 때 더 어렵게 만들 때 더 장기 기억으로 가는 확률이 높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어렵게 외우면 잊기가 어렵다. 외웠던 거를 확인하는 내 암기의 어떤 복습을 어렵게 만듦으로써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어떻게 된다? 더 장기 기억으로 가게 된다. 그럼 복습을 어떻게 할까요? 12월 31일 날 여러분께서 이게 데이 1을 외웠어요. I didn't mean it. 이 파트를 여러분께서 이제 외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걸 외웠다는 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테스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테스트, 이 시험을 보는 것은요, 여러분이 암기하는 거를 가장 완벽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연구를 통해서 검증된 기억 방법 비법입니다. 여러분께서 영어 독립 채널을 가보시면 김재호의 기초 영어 회화 100 관련된 그 영상 중에 그러니까 이 책에 나온 모든 문장을 한글 영어로 녹음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상이 정말 어마어마한 여러분께 책을 암기할 때 공부할 때 엄청난 아이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Day 1. 그런 의도로 한 말은 아니었어요. I didn't mean it. 알겠죠? 여기 이제 한영이니까 한글이 나와요. 여러분께서 그 한글을 듣고 영어 뭐지? 해보는 겁니다. I didn't mean it. 저처럼 나오면 이제 암기가 된 거죠.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잘 외웠는지를 바로 확인해 줍니다. 어떻게? I didn't mean it. 그렇죠? 내가 외운 게 확인됐죠? 맞았구나. 뿐만 아니라 영어 이제 발음이 중요하잖아요. 어느 정도 내가 지금 암송했던 것을 이 원어민이 얘기한 걸 확인을 하면서 발음 교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액센트 교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암기한 거를 확인하면서 동시에 복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암송을 했을 때는 한 번만 해서 내가 암기한 걸 확인하면 되고요. 완벽하게 암기됐다 그러면 넘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는 2번 정도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완벽하게 암송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한글 영어를 쭉 보고 나서 2번째는 완벽하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2번 정도 돌리는 거를 한번 복습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이거를 어떻게 복습을 했죠? I didn't mean it을 머릿속에 한 게 아니잖아요. 발음으로 이렇게 암송을 했잖아요. I didn't mean it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I didn't mean it 이렇게 암송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출이라고 합니다. 인출.
아웃풋이에요. 우리 학습 방법은 인풋과 아웃풋이 있습니다. 인풋이라고 하는 것은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는 것입니다. 이것도 공부에 도움이 돼요. 그렇죠? 왜냐면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습득하고 이해하고 한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억에 있어서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읽거나 반복적으로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바로 외워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한다? 아웃풋. 이 내용들을 암송해서 밖으로 내뿜어야 돼요. 말을 해야 돼. 아니면 이렇게 글로 써야 돼. 아니면 발표를 해봐야 돼. 여러분께서 암송한 거를 머릿속에 넣지 마시고 이렇게 밖으로 내뱉어야 돼요. I didn't mean it. 자, 그러면 제가 알려드리는 그 방법대로 첫날 자, 인강을 듣고 암기를 했어. 그리고 암기를 그 영상으로 확인을 한 거예요. 한글 듣고 자, 영어 딱 얘기했어. I didn't mean it 했단 말이야. 그래서 1일치를 다 했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 12월 31일에 여러분께서 이거를 그 암기를 했기 때문에 복습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폴더를 만들어 놓습니다. 폴더를 1일, 2일, 3일, 3일 후, 7일 후, 15일 후, 30일 후 폴더가 있습니다. 이 폴더는 제가 복습할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12월 31일 날 암기를 했기 때문에 복습을 1일 날 하게 되겠죠. 1일, 누적 복습을 3일 해야 되니까 1일 폴더에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복습 파일을 만들어요. 복습 파일을 2025년이라 해봅시다. 2025-01-01로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복습할 날짜를 쓰는 거예요. 나 12월 31일 날 했으니까 1월 1일 날 복습을 해야 되겠죠? 2025년에 1월 1일이 돼 있습니다. 제가 1월 1일 했을 때는 뭐냐면 그 모든 폴더에 1월 1일이라고 써져 있는 복습 파일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2일, 3일, 3일 후, 7일 후, 15일 후, 30일 후에는 아무것도 없겠죠. 딱 1일이라고 써져 있는 폴더에 1월 1일 파일만 있을 것입니다. 저는 1월 1일이 됐어. 그럼 그것만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복습을 하게 되면 이것도 누적적으로 이틀 때도 복습해야 되겠죠? 그러면 2일 폴더에 1월 2일로 폴더 제목을 바꿔서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1일 폴더에는 아무것도 없겠죠? 그날은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 안 했으니까 오늘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 2를 인강을 듣고 또 암기를 해서 그 영상으로 한글, 영어를 쫙 하면서 암기를 끝냈어. 그러면 2일이라고 써져 있는 거 데이 2 복습 파일명 뭐가 되겠죠? 1일 폴더에 1월 2일로 돼야 되겠죠. 그러면 나는 이걸 1월 2일 날 복습하는 거야. 1월 2일이 됐어요. 복습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폴더에 어떻게 있죠? 1일, 2일 폴더에 복습할 파일이, 복습할 내용이 하나씩 있겠죠. 그거를 이제 복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일이 됐어. 그러면 1월 2일이 된 거를 이제 복습하게 되면 이거를 3일째로 바꿔야 되겠죠? 3일로? 그러면은 1월 3일로 파일, 그 복습 파일을 이제 이름을 바꿔가지고 옮기는 거죠. 3일 폴더에 있는 1월 3일짜리는 복습하면 어떻게 되겠죠? 3일 후니까 3일 후 폴더에 1월 6일이라고 써서 옮기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1월 6일이 됐어. 그러면 1월 6일이 되면 이 복습 폴더에 1월 6일이라 써져 있는 파일, 즉 내가 복습할 내용들이죠. 그것만 복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3일 후 폴더에 있는 1월 6일 파일이 있어요. 이거 복습을 했어. 그 다음 7일이잖아. 그러면은 거기에 1월 13일로 쓰고 또 이 내용을 옮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께서 처음에 복습을 했을 때 이 모든 폴더에 있는 그날 날짜가 찍힌 파일, 이거를 공부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7차 복습법의 핵심은 여러분께서 어떤 공부를 시작할 때 무조건 복습한 내용들을 복습하고 해야 된다. 여러분이 진도를 빼고 싶은 거야. 빨리 공부를 하고 싶어. 이제 여러분께서 진도를 막 빼요. 빼느라고 복습을 소홀히 한다 하면 문제가 생기죠. 그러해도 복습할 게 많은데 복습이 더 누적적으로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이제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진도를 못 나간다 할지라도 이 7차 복습법, 누적된 복습을 미리 해놓는 것입니다. 그럼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거를 반복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여러분께서 오늘 진도를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께서 이미 외웠던 거를 완벽하게 장기 기억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도 빼는 것보다 복습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왜? 이건 내가 하게 되면 장기 기억으로 가는 것이니까. 그게 진정한 진보인 거죠. 여러분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방법 말고도 지금 우리 단톡방에 들어가시면 7차 복습법을 활용할 수 있는 시트를 드립니다. 그걸 활용하신 분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인강을 들으신 분들은 제가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무료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개월 동안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그 단톡방을 통해서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약 10% 이상 완강률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께서 책이랑 인강을 사시면 웬만하면 다 공부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인드에서 단톡방 운영을 해드리는 거예요. 인강 열심히 듣고 책 공부하고, 특히 이거 외우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외워야 됩니다. 외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특별히 단톡방 들어가면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분을 보면서 해이하지 않게. 그런데 여러분께서 영어회화 같은 경우는 책 한 권을 이제 싹 이 전체를 통으로 7차 복습법으로 외웠다 그러면 가장 원어민에 가까운, 빈도수가 높은, 정말로 퀄러티 높은 문장으로 새겨 넣었어. 그럼 여러분께서 쓰시는 그런 영어 문장이 원어민에 갖게끔, 또 원어민이 듣기에 되게 편한 그 내용들을, 예전에는 뇌정지였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말할 수 있는 환경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암송하시면서 길거리에서 이동 중에는 어떻게 하냐, 저희 유튜브 보시면 이거를 영어로 쭉 해놓은 게 있습니다. 파일이 있어요. 유튜브가 있습니다. 파일 받으셔도 돼요. 그건 이제 귀에 꽂고 다니는 겁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김재우의 기초 영어회화 100은 초보분들 위해서 좀 천천히 발음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들으시면서 이동 중에 들으면 계속해서 복습이 되는 거겠죠.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이 7차 복습법을 통해서 2025년에는 우리 김재우의 기초 영어회화 100 한번 완벽하게 띄워보자고요. 인강 듣고 책 보시면서 제가 추천해드린 그 유튜브 영상 한글 영어 그걸로 확인하시면서 어떻게 7차 누적 복습.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데이 1씩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하나 외울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고요. 복습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분량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그렇게 해서 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025년 저와 저희 팀들이 여러분 영어 초보 탈출하시는데 정말 최선의 도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에는 7차 복습법으로 영어책 한 권 띄워버립시다. 그래서 영어회화 초보 탈출합시다.